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라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26년 신년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죠? 이제 나오죠. 네, 반갑습니다. 나오네요. 네, 26년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 됐다. 네. 된다. 됐다. 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6년에도 저희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저희 시에도 잘 전달하는 역할들 그리고 또 안성시 발전과 관련된 고견들을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해보려고 리허설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카메라에 잡혀있는 마이크하고 또 무선 마이크하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벌어져도 잘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또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앞에 거는 다 잊어주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26년 안성시가 어떤 방향으로 일들을 해나갈 건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올 한 해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25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안성 시민 한 6,000명이 참여를 해서 25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안성시의 가장 기분 좋았던 소식들 1등부터 10등까지를 정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네, 1등은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제5 일반 산업단지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배터리 연구
시설을 조성하는 게 1등으로 뽑혔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그리고 경제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서 1등으로 뽑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년 7월, 8월 이렇게 진행됐던 반바실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너무 무더운 여름 동안 시민 여러분들이 갈 곳이 없다. 안성은 밤에 너무 재미없다. 이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무더운 일을 잊을 수 있는 밤문화를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좀 살리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보자라고 기획이 됐는데요. 한 8만 명이 넘는 시민 여러분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공공시설을 야간에 이용을 하셨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24년 동월에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이렇게 지역화폐가 유통이 되면서 상인들 매출도 많이 증가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통 관련된 이슈가 이제 3위였었는데요. 안성의 많은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다.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에서 인근 도시로 가는 버스 노선이 12개인데요. 작년에 송파 가는 노선들, 그리고 안양, 청주공항, 그 다음에 전주, 광주 이런 노선들이 새로 신설이 됐고 또 기쁜 소식으로 이제 교대까지 가는 노선도 대광리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에 올라오시는 분들, 또 시내에 있는 공공시설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는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드디어 작년에 90번, 91번 시내 순환버스도 이렇게 운행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교통 관련된 소식이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게 이렇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4등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이제 3년째였었거든요. 네, SBS에서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된 상을 만들었는데 안성시가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기부금도 경기도에서 1등을 했지만 기부금뿐만 아니라 답례품도 굉장히 특색 있고 좋았고 실제로 지정기부에서 폭소를 입은 농가들한테 지원사업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청소년들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고 또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한라산을 갔던 그런 지정기부 사업들이 특색 있고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높게 평가돼서 대상을 받았고요. 또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도 그 사건을 4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5번째 5등은 안성에 이제 공공시설들이 많이 개관을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문화여가 체육국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5등이 선정이 됐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공공시설이 만들어졌나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3주, 그 다음에 삼동 서울면 행정복지센터가 도서관과 함께 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센터,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공간 평생학습관 여성비선센터, 그리고 대림동산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창장문화 플랫폼, 그리고 구백성초등학교의 수영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많은 공공시설들이 작년에 또 준공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6번째는 이제 호수관광 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호수가 1차 마무리가 돼서 안성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하늘전망대하고 수석정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6위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7위는 보건의료 돌봄 강화로 시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빠르게 또 어디서나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게 돼서 7위로 선정이 됐고요. 8위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개발이 늦었던 안성의 북부 지역 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화성에서부터 안성까지 가는 민자고속도로가 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됐다고 하는 소식들이 안성 시민 여러분들은 8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9위하고 10위는 이제 안성에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사업들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도시의 좀 품격을 높이는 소식들이었는데요. 9위는 이제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 친화도시로 안성시가 지정된 것들, 그다음에 12위에는 유네스코의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안성시가 가입한 두 가지 소식이 9위하고 10위를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국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어수선했지만 안성시는 많은 성과들을 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들을 이런 기세들을 잘 모아서 저희가 26년도에는 안성시가 다시 새롭게 도시의 체질을 좀 개선하고 도약하는 이런 승세 도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잡고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시죠. 그래서 안성시가 26년도에는 어떤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5년도에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한테 안성시는 25년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는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6년도에는 이런 지속 가능한 안성시로의 대도약이 있는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주변의 친수 공간들처럼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또 자원을 효율화하고 지산지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관련돼서는 전략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지역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고요. 인구와 관련돼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의 인구도 저희가 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성들을 좀 높여가서 이주민들이 안성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불평등을 안성에서나마 줄여가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5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좀 달라지는 26년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의 혁신인데요. 안성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농업도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농업이 있어서 안성이 실력이라든지 또 인프라라든지 많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그 다음에 3차 서비스업까지도 안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이 균형 있게 그리고 다 같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전환하는 그런 26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안성시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일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고 하면 26년부터는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고 그리고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시가 직접 나서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 여러분들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농민들한테는 소득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를 위한 인프라로 저희가 2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에 건설 중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주로 이제 공공급식의 유통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올해 2월이면 준공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가공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작년에 10인 이상 안성시 관내 기업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산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품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계
장비 제조업인데요.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돼서는 23년도에 저희가 특화단지 지정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 육성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는 테스트베드가 이제 구축이 완료되고, 산업진흥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육성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식품 제조업과 관련돼서 중앙대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식품 제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기업 육성과 지원 사업에 있어서 중심은 올 상반기에 개원을 할 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일반 산단에 만들어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배터리 연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27년도에는 직접적인 이제 기업 활동에 이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터리 연구 시설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자동차 관련된 협력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이 커졌다라고 보고요. 특별히 투자 유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동친산단 사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큰 문제 없이 26년 10월 정도는 산업단지 지정을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7년도에는 착공을 하고 30년도에는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이 해당이 될 텐데요. 실제로 안성의 경제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곳이 이 3차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서비스 업종을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100만 원 발행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145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47억 정도를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600억 정도가 지역에 연 매출 12억 미만의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간 혜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역화폐 발행과 더불어서 공공배달앱,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육성할 계획이고요. 또 문화도시 사업이라든지 호수공 관광벨트 사업, 그리고 원도시 내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돼서 문화,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업종을 취창업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농촌 마을형 이런 취창업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를 확충하고 또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의 소득도 높이는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지금 중앙시장하고 일중시장은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안성맞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축산시장처럼 특화거리 조성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경제 분야의 마지막은 지역 순환 프로젝트인데요. 안성의 예산이 1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가능하면 안성 관내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안성 관내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돈이 지역 안에서만 돌게 해서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시가 중심이 돼서 먼저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청 외에 뭐 경찰서라든지 의료원 이런 공공시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 기업들도 가능하면 시에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문제는 과거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만의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경제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됐고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26년부터 안성에서 직접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안성에 있는 기업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산지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좋은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도 하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소수 몇 사람이라든지 기업으로 가지 않고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성도 하고 또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 참여의 폭을 더 넓히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지금 정부에서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된 시범 사업도 시작을 했고 또 6월 정도면 법 개정을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농촌 마을의 복지 문제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아리백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쁜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수도권에서 2군데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하는데 저희 서면 현메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인구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6년째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소멸하지 않고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는데요.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출생률을 높이거나 이사를 많이 오시거나 아니면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생활인구가 왜 중요하냐면 2024년부터 지금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배부할 때 기준으로 생활인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86개 지자체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도 생활인구를 늘리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안성 온 시민제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본 예산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돼서 약간의 차질은 있지만 이 안성온 시민제도를 통해서 생활인구를 늘리고 시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소비 형태를 빅데이터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시정에도 반영하고 지역 개발에도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인구도 늘리고 또 시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열심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의 목표가 저희가 20억이었는데요. 작년 12월 말까지 해서 27억으로 초과 목표 달성을 했고요. 24년도에 이어서 경기도에서는 제일 모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0억 정도 목표로 해서 점점 이제 가용 예산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통합 돌봄인데요. 올해 3월부터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새롭게 진행되는 법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은 돌봄이나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많이들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집에 계셔도 자기가 젊어서 살았던 동네에 사셔도 집으로 찾아가는 아니면 잠깐 낮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가능하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임종을 받지 않게끔 하겠다는 게 이 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는 21년도부터 안성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24년도에는 어르신 돌봄과 관련돼서 복지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의료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을 해서 노인 돌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택의료센터도 2군데나 운영을 하고 또 노인 통합 돌봄과 관련된 시범 사업들 그리고 누구나 돌봄 사업들을 하면서 충분히 인프라도 갖추고 또 다양한 우려 없이 이 사업들이 진행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이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이 되면 우리 안성 시민들께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그다음에 건강관리와 관련돼서는 방문재활, 그리고 만성질환 건강지원, 치매관리, 그다음에 장기 요양과 관련지 또 병원으로 이동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영양 지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집에서 다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번째는 이제 기본사회입니다. 기본사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는 봤는데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공무원들부터 공부하고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과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교통처럼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개념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시에서도 기존에 해왔던 기회소득이라든지 기본소득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이런 누구나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 서비스도 강화해 가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돌봄, 복지 이런 기업들을 올해 육성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준예산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졌어서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조 2,840억 원의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항상 마찬가지지만 보건복지 예산이 33.64%로 가장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지역개발과 관련돼서는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축산 관련된 예산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농촌협약에서 동북권에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5번째로는 이제 일반 행정 안전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일주기의 풍수에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 관련돼서는 도시계획 도로 외에 도로 예산하고 광역버스, 똑버스 관련된 예산들이 그 다음에 무상교통 지원비들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7번째로 이제 문화관광산업과 관련돼서는 산업진흥원 예산들, 그 다음에 호수, 그 다음에 문화도시 예산들이 이제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로 교육체육과 관련돼서는 파크골프장 예산과 그 다음에 학생 순환버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신규로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일부 삭감돼서 조금 불가피하게 조정돼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성시는 2026년도에도 더 열심히 이렇게 공직자분들과 그 다음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으로도 질문을 주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언론인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윤동초 기자님. 네, 시장님, 굉장히 희망찬 26년 신년 브리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 뉴스백 김동초 기자입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 인구를 보고 있거든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21만 명 정도에서 지금 거의 20만 명 턱걸이나 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5년 12월 기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인은 늘고 젊은이는 줄고 아이는 줄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구에 대해서 지금 뭐 오염지수라고 0.6일까지 떨어졌는데 그 인구를 증가시키는 아까 일종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저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외에도 주거, 복지, 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 네, 인구 굉장히 심각한데요. 과거에는 일자리가 있으면 인구가 늘고 뭐 이렇게 좀 정답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학교가 좋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사 가고 뭐 이렇게 하나의 정답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정답이 있기보다는 시의 모든 정책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시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정책들을 다 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를 잘해서 인구가 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직장은 안성인데 거주지는 안성이 아닌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안성의 인구로 잡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직장은 안성에서 뭐 하지만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니면 문화여가 편의시설이 없어서 아니면 뭐 교통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성에 사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해도 제가 기업에 있는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안성은 다 좋다. 근데 전문직 쪽에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안성에 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젊은이들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기업만 유치한다고 해서 인구가 바로 느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야별로 쭉 말씀드렸던 26년에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잘해야 인구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경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과 관련돼서 경제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교육을 좀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아이들의 진로 진학과 관련돼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시가 직접 나서서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성형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좀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학력을 조금 더 높이는, 그리고 죽산에 있는 뭐 아이비, 그다음에 안성여고처럼 공립형 자율학교 뭐 이런 학교들을 조금 더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청년과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2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안성에서 졸업 후
이후에도 정착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다니는 중에도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이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좀 열어놔서 뭐 인턴십이 됐던 아니면 시청의 인턴십, 안성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턴십 과정들도 더 많이 만들고요. 이 청년들이 다양한 안성에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도 더 늘려가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청년 창업 캠퍼스가 상반기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그 기술 기반 창업 또 문화 예술 기반한 창업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주거와 관련돼서도 청년들에게 특화된 주거를 직접 지금 시가 지을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기 때문에 LH하고 해서 공급하는 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그 앞줄 가운데 네, 공지심 엔드인의 정장 기사입니다. 먼저 시장님 적토마에 병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2026년 멈춤이 아닌 전진, 주저함이 아닌 실행의 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전환까지 포함한 안성의 도시 전략이 단기 성과가 아니라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그리고 있는 10년 후 미래 도시의 어떤 모습이며 시민들의 언제쯤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네. 그 안성이 10년 후의 모습은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거는 안성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본인의 출생이 안성이었던 아니면 안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생해서 이사를 왔던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기회를 균등하게 갖고 그 속에서 자기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끔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농업 아니면 제조업 아니면 3차 서비스업 이렇게 특정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산업들을 균형 있게 지역별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인구와 관련돼서도 한 30만 정도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청년 젊은 인구들의 유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안성이 되기 위한 그런 인구 구조들을 갖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첨단 산업 쪽에 그리고 조금 더 강한 강소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 분야들이 더 육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통과 관련돼서도 어쨌든 지금 안성이 가장 이제 많은 불편을 느끼시는 게 이제 철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철도가 10년 안에는 이제 가시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이 수도권의 가장 끝단이 아니라 정말 행정의 수도인 세종과 경제의 수도, 경제 문화의 수도인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0년 후에 안성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30년으로 잡는 거는 일단 현대 모빌리티 배터리 연구가
지금 6년 12월에 이제 준공이 되면 제5 일반 산업단지 주변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집적화가 될 거고, 반도체 소부장도 실제로 2030년에 이제 준공이 되면서 그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안성에 이렇게 집적될 수 있고, 이 소부장 기업들의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2030년 정도 되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끼시기에 정말 뭔가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가 공공 건축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문화, 여가, 편의시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2030년 안에 준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행정복지센터들 아직 개관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공도 쪽에 있는 뭐 스포츠파크라든지, 그다음에 공도 시민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7년, 28년, 30년 요 주변에 다 이제 준공을 마칠 거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2030년 정도면 확연히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그 가운데 서울경제TV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서울경제TV 원민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소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광역버스 노선 확충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타 도시에 대비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추가적인 노선 확충이나 환승체계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광역버스 관련돼서 다들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추가 노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대에서 안성까지 가는 노선이 작년에 이제 대방위를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행되는 거는 27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 정도의 이제 새로운 노선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지금 서울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만차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2층 버스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존 노선에 버스를 증편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대강이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일보. 네, 서울일보 김주식 기자입니다. 공도 행정체제 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도이 지금 안성에서 한 30%가 넘는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만 2천 명으로 좀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 있고 약 한 7만이 조만간에 뭐 1년 내로 7만을 넘어설 것이라고 믿고 있고 향후 이제 10만을 초과해서 평택의 안전 출장소가 10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그 장기 과제로 공도 출장소 체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그 한간에는 국민의힘 그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 예산을 다 짜놓고 뭐 공도 대육체제 진사리가 벌어서 진사리 출장소 개청 요구 목소리 크다고 원공면 뭐 5만 시대 7,000명도 안 되는데 5만 시대를 대비하는 거죠. 그 좀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도이 안상하면 공도하면 안상 아닙니까? 그래서 공도이 지금 그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민원 폭주로 굉장히 업무가 증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돈이죠, 예산인데 인력 지원 지금 당장 대업체제 어렵습니다.
또 그 중앙정부에서 또 뭐 이렇게 승낙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장기과 추장 거액인 장기 과제고 그 10만이 되면은 시민청도 앞서 시장님 말씀드렸는데 시민청도 배청에도 뭐 스포츠 파크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교통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산발국도도 확장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이제 유입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이제 삼성이 이제 뭐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공도 이런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공도업에 대해서 특단의 그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도읍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인력 편성과 관련된 기조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 정부까지는 작은 정부를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 인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면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임금제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거를 오버하면 페널티로 교부세를 막 이렇게 삭감하고 기존 정부에서는 기조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인원 증원과 관련돼서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뭐 환경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돌봄 분야라든지 몇 개의 행정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정원을 이렇게 늘려주는 기조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조금 더 이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시가 다 떠안아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성시는 재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 흔한 진흥원도 올해 상반기에 만들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없어서 문화도시 사업을 다 시에서 직접 하거나 임기제 공무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농업 관련된 부분도 농업재단이 없기 때문에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든지 가공센터, 유통도 직접 시가 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의 인건비 비중도 높아지고 또 기형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임기제 직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전문적이고 조금 더 공공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효율성이 높은 사업과 관련돼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으로 이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유가 생기는 이 시의 인건비를 가지고 조직 개편을 좀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뿐만 아니라 안성시청이 과거부터 이렇게 쭉 지내왔던 행정구조로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또 변화된 이런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읍을 포함한 안성시청 전체 조직과 관련돼서 개편 작업을 재단 설립과 맞물려서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기업 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될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재단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또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하고 발맞춰서 조직 개편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또 시청하고의 거리가 일정 정도 조금 떨어져 있는 공도읍과 관련돼서는 주민분들이 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주제로 삼고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계획대로 잘 된다고 하면 26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27년도부터는 개편된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앞줄 오른쪽 끝에. 파브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2026년 예산 규모가 1조 2,800억으로 편성됐는데요. 보건복지와 환경 분야 비중이 큰 이유와 이 분야에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보건복지 분야가 제일 많은 거는 안성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이 다 거의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그리고 이제 기본 소득, 기본수당,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올해 더 이제 전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부분들은 작년에 건설된 대림동산 장애인 지원 시설들 이제 운영비가 이제 신설이 돼서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예산이 작년에 444억이었는데 올해는 467억으로 이제 장애인 관련된 예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수로는 많지 않지만 이제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들이 또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병원 안심 동행 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기본 사업에서 단일 사업으로는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증가폭이 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센터라든지 작년에 이제 새롭게 만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운영비들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청소년 휴카페를 저희가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신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관련돼서 뭐 지금 일자리 사업이 17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임용비도 20억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환경 분야 예산이 이제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그 늘은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소각시설을 증축을 신규로 하고 있잖아요. 80톤으로. 그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있고 30억,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75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분야에서 일죽죽산 농어촌 생활용수, 뭐 양성 배수지, 그 다음에 공공하수시설 재이용 사업, 테크노 공공폐수시설 이런 것들이 보통 100억씩 이렇게 돼서 환경 분야는 이제 상수도하고 그다음에 하천 정비 이런 쪽의 예산들이 이제 많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경기인 오효석 회장님, 저 뒤쪽에. 네. 예, 경기인 오현석 기자입니다. 안성시가 올해 예산이 187억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고요. 저기 민선 8기가 여소야대로 인해서 의회하고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지금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정치적 부재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마무리를 잘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의회, 그러니까 집행부는 편성 권한이 있고, 의회는 심의해서 삭감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유 막론하고, 시가 받아서,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하고, 안성시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게끔 사업들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이제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그 시의회의 예산 심의와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이제 있죠. 예를 들면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시책 사업비를 거의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시책 사업비는 100만 원 남겨놓고 전액을 삭감했고 부시장 시책 사업비도 600만 원 남겨놓고 다 삭감했고 국장들, 과장들 시책 사업비도 거의 삭감했고 심지어는 정원 가상금도 몇몇 사업소는 제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드렸던 것도 못 드리게끔 되어 있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여야 상관없이 이런 예산들을, 이게 무슨 정책 사업비도 아니고 이런 예산들을 법정 의무사항인데 삭감을 해버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과 상관없이 여야와 상관없이 삭감을 할 수 없는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와 관련돼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의원님들도 본예산 심의에서 의결하는 날 자유 발언을 통해서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시가 빨리 조기 집행을 해서 시 예산을 지역에 풀어줘야 그게 마중물이 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의원님들께서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좀 정진태. 뉴스좀 정민태 기자입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안성시의 수장으로서 시정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우더기 축제를 시의 축제보다, 경기도의 축제보다 전국적으로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뭘 좀 연장을 좀 시킬 수 없나 하는 그 시민들의 의견도 종종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안성시의 수건 사업이신 철도 입점 마련, 또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두 가지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바우더기 축제와 관련돼서는 시 목표는 전국 축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는 게 시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있는 축제들이 사실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저희 바우더기 축제는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도 더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재작년부터는 조금 더 글로벌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연이나 이런 컨셉도 외국의 공연단도 초대도 하고 실제로 관람객도 외국인을 조금 더 모객을
결합들이 있고 그래서 안성의 바우더기 축제를 그런 세계 축제 평가 기관들한테 알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것도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 컬처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전통 문화 예술이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바우더기 축제에도 성장할 수 있도록 연관을 좀 더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올해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도시하고 연계돼서 축제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 철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작년에는 철도와 관련돼서 좋은 소식 하나 안 좋은 소식 하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가 기재부의 예타에서 이제 통과를 못했던 안 좋은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성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민자 노선이 KDI의 민자 적격성 심사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5차 철도망 계획이 이제 수립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수도권 내륙선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결된 평택 부발선을 5차 철도망 계획 안에 넣는 거를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경기도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자 노선 적격성 심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이렇게 의견도 조율하고 또 자료 제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초 올해 말에 가면 이제 민자 노선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일 지금 현재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제 속도 면에서 빨리 가고 있는 거는 민자 노선이 가장 이제 빠르게 가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내륙선하고 평택 부발선도 탄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맨 앞줄 조혜영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경기TV 조원수 본부장 조혜영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보라 시장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안성시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거나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돼서는 뭐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쭉 이렇게 하는데 올해 이제 특별히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순환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지산지소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 부분이 안성시가 경제와 관련돼서는 가장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해 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우리 올해 예산과 관련돼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시의회 내에서도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논의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근데 집행부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안성시의 일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예산이나 조례로 이렇게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협력적인 분위기로 어떻게 하면 양당이 같이 가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적인 관계로 복원될 수 있을지 뭐 이 부분이 제일 큰 새해 연초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갈등이나 이런 대립들이 더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건도 있어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자 유기에서 따서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방자 유기를 위한 어떤 유기공예 활성화나 그런 대책을 논의하려고 지금 뭐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책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문화도시로 이제 작년에 하고 또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드리는 게 저희 문화도시의 컨셉인데요. 이렇게 전국 단위로 다양한 영역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안성에서 장인학교를 열어서 지금 19분의 이제 장인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문화 3단을 꾸려서 다양한 이렇게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컨설팅, 그리고 또 이걸 상업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컨설팅,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유기를 비롯한 금속공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방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하는 국제 공예전,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이제 국제 공예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성 작가들이 처음으로 사실 참여를 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통을 지키면서 해왔던